아파트를 분양받기 전 꼭 이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그만큼이나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지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입지가 좋은 입지라는 것이냐? 일단 먼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학군인데요. 그중 초등학교 학세권이 가장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초, 중고를 모두 품고 있는 12년 학군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학원가 또한 인근에 여러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원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결국 차량 이동이 불가피해지고, 이로써 도보 통학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학세권 입지가 아예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광역교통 접근성 및 직주 근접성 또한 매우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매일같이 오가는 출퇴근길이 하염없이 멀어진다면 살아가면서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 그리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같은 교통호재들은 언제나 가장 1순위로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주변 생활 인프라와 앞으로의 개발 호재, 대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단지 유치 등과 같은 일자리 호재 또한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근 유해시설 등의 여부 또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이, 가끔 생각지도 못한 유해시설들로 하여금 아파트 값이 폭락해버리는 경우도 더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부분 또한 조금 생각해보자면, 이는 매우 깔끔한 주거 환경과 해당 아파트들의 미래 가치 또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입주 초기에는 매우 미흡한 인프라들로 인해 일명 유령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최소 몇 년간은 불편함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량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가정이라면 입주를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거의 질 또한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아파트의 브랜드성과 단지에 대한 기준 또한 점차 같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는 당연히 1군 브랜드 라인업들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 브랜드들은 구조라든지 단지 구성이라든지 그러한 고유 개성들을 각기 달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입지와 조건이라면 순위를 떠나 취향 차이로 선호도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대수와 단지 규모.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관리의 용이성이 높아져 관리비 및 각종 시설, 조경 보안 등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구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들이 항상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주거 면적 수요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국민 면적인 84 타입 이하의 면적들이 가장 회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들이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최소 면적으로 주택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작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요즘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상 주차장의 유무인데요. 이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 주차장은 점차 기피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젊은 신혼부부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동간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단지 가치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0%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았을 때 커뮤니티 시설들과 조경 또한 단지 가치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순한 부대 시설을 넘어 세대 창고나 셔틀버스와 같은 고급 옵션들도 요즘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수영장과 같은 초고급 시설군의 경우에는 세대수와 해당 아파트가 입지하게 되는 지역 성향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같이 조금은 사치스러운 느낌의 시설일수록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과 같은 도심 속 단지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용 아파트는 포베이 판상형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MZ층들로 하여금 비교적 독립성이 깊은 타워형 구조도 점차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파트의 첫 번째 조건이 입지라면 두 번째는 조망권이 확보되는 루얄동 선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뚫린 오션뷰와 마운틴뷰 그리고 시티뷰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이 사실이고,
것이고, 만약 여기서 해당 입지가 도심 속이라면 주변 건물들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방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어플들을 통해 개방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곁에 입지하게 되는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먼지 여부, 그리고 저층의 경우에는 조망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방음벽의 높이 또한 꼭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어서 누구나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 예로부터 어른들이 남향 하듯이 일조량은 정남향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실제 임장 현장에서는 남동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아마도 요즘 미쳐버린 기상이변 때문일 것이라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로얄동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바로 로얄층인데요. 일명 요즘 알랄 세대라는 말이 있듯이 로얄동은 로얄층과 함께 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장 시에는 조망권과 일조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굳이나 높은 층만이 선호되지는 않지만, 요즘 추세로 보았을 때는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탑층은 웬만해서는 1순위로 선점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초등학군이 속해 있는 입지라면 1층이나 필로티층이 선호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특히 고가 높은 1층이라면 1층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동시에 가성비 높은 분양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안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이드라인의 세대보다 단열에 보다 더 유리한 속집이 선호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만약 사이드집에서 일명 쇼파뷰로 인하여 훨씬 더 좋은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다면 예전만큼이나 속집만이 고집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임장 시에도 조망권이 확보되는 동호수일수록 매매율 또한 더 높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탑층 혹은 조망권이 시원하게 확보되는 동호수라면 웬만한 조건들은 다 찍어 누른다는 것.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은 당연하게도 아파트 분양가가 되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단지라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라면 계약을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와 전세가율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가는 해당 입지의 실거주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미래 가치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현저하게 높다면 갭투기로 인한 역전세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진다면 그만큼이나 미래 가치로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급과 수요에 맞는 적절한 전세가율을 파악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분양가 추이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설비와 대출 금리, 그리고 그에 맞물려 가치 높아지는 주거의 질로 인하여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정상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해당 아파트의 계약 조건과 프로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미분양의 색이 짙어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프로모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억 단위의 할인 혜택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들은 직접적인 할인 분양이 있고, 페이팩 형태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있고,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필수 옵션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형태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혜택을 주는 아파트라고 해서 결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 혜택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애초에 너무 높은 분양가로 책정이 되었거나 경쟁 단지에 비해 너무 뒤처졌거나,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층 혹은 뒷동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할인 분양 등과 같은 혜택들로 인하여 좋지 않은 사건들도 여럿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의 크기만으로 아파트를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 단지 규모, 조망권 여부, 분양가 수준, 프로모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때는 동호수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참고로 저의 수많은 경험상 실내 구조나 방향보다는 조망권 여부로 아파트의 가치가 판가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의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나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동호수로 하여금 꽤 괜찮은 프로모션이 행해지고 있다면 이는 어쩌면 꽤 괜찮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